2000여 년 전 백제는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건국했으며 서기 475년까지 500년 가까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 흔적이 오늘날 풍납동 토성, 몽촌 토성,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 등에 남아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이 자리한 석촌동, 가락동, 방이동 일대에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300기에 달하는 백제 지배층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진행된 도시개발로 많은 무덤이 파괴되고 석촌동 고분군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2015년 5월
석촌동 고분군의 돌무지 무덤 사이 잔디밭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동공 주변을 긴급 조사해 보니 무덤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와 삼국시대 백제 토기 조각, 그리고 금 귀걸이와 유리구슬 등이 흩어진 채 속속 발견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정식 발굴 조사했는데 이는 1980년대에 백제 고분공원을 조성하면서 긴급 발굴 조사를 시행한 뒤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입니다. 2019년 마침내 돌과 흙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들이 서로 연결되며 100m 가까이 이어져 이른바 연접식 적석총이라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이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접식 적석총은 저 북쪽에 보이는 사무분 같은 단독으로 서 있는 기단식 적석총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규모의 비교적 작은 적석묘들이 빈틈없이 연결되어서 100m에 이르는 대규모 고분을 이루고 있는 특이한 구조의 적석총입니다. 발굴조사 구역의 연접 적석총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무덤은 1호 적석묘입니다. 이후 사방으로 적석묘를 덧붙여 만들면서 연접 적석총의 전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별 적석묘는 연접부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접식 적석총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적석묘의 동쪽에 무덤에 묻힌 사람을 위해 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보이는 매장 의례부가 딸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호 적석묘의 동쪽에 위치한 1호 매장 의례부에서는 상당수의 기와와 토기, 그리고 유리구슬, 금 귀걸이 등의 장신구가 사람 뼈 조각과 뒤섞인 채 출토됐습니다. 사람 뼈는 불에 태워 화장한 것으로서 여러 사람으로 추정될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4호 매장 의례부에서도 여러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화장된 귓속뼈가 발견됐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화장 인골은 백제 한성도읍기의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적석묘는 구조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과 유물들은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학계의 연구 자료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역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로 성장한 백제. 그 소중한 백제 역사 유적이 아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반면에 금강유역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제 백제 최초의 수도로서 고유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한성도읍기의 유적들도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의 대표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장 조영은입니다. 먼저 백제왕릉지구 석촌동 고분군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2015년 봄부터 사적 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1호분 북쪽 잔디밭에 발생한 지름 50cm 크기의 동공 발생을 계기로 적석묘의 기초를 발견하고 올해까지 정밀 학술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 적석묘가 서로 연결되어 사방으로 확장되면서 큰 묘역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화장 흔적이 있는 의례 공간도 발견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복원된 1호분과 A호 적석묘 주변으로
확장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조사 구역으로부터 적성료가 서로 연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매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학교 단체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굴조사 내용을 안전하게 소개할 수 있는 비대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성과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유적 및 유구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가 세 분의 학술 자문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 향후 발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실시간 중계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발굴조사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정치영입니다. 지금부터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015년 석촌동 발굴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화면에 저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해마다 발굴조사 면적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그 유구가 연접된 적석총이다 보니 협소한 면적에서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유구가 발굴조사 현장 외곽으로 계속 연장됨에 따라 그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면적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은 석촌동 고분군의 현재 현황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과거에 대규모 고분군으로 방이동 고분군까지 연결된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해서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이렇게 서로 다른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도심 속의 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917년도에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관학자들이 석촌동 일대를 지표조사를 통해서 고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현재 저 파란 선으로 그어놓은 그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석촌동의 범위입니다. 석촌동 일대에는 방이동까지 연결되는 총 300기의 거대한 고분군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해서 거의 회멸되고 지금은 극소수의 고분만 남아있게 됩니다. 저 가운데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현재 저희 발굴 현장에 해당됩니다. 방금 보신 도면을 현대의 지도에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저와 같이 많은 고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화로 회멸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방이동 고분군에 있는 석실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적석총과 즙석 봉토분으로 불리는 고분이 있는데 이 두 고분은 석촌동 고분군에 있는 대표적인 묘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5기의 적석총과 즙석 봉토분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7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대학들이 연합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석촌동 고분에는 많은 집과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저 고분들이 일부만 복원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잔디밭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발굴조사가 바로 저 1호분을 포함한 범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석촌동은 저렇게 언덕처럼 약간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석촌동은 많은 돌무지들이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곳을 오봉산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호분의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새로 찾은 고분을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일단 1호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분이 남쪽으로 연장되면서 현재 복원되어 있는 1호분과 A호 적석총까지 모두 아우르는 연접식 적석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길이는 남북 100m, 동서 40m에 이르는 대규모 고분인데, 이 고분이 조사구역 밖으로 계속 연장되면서 본래의 고분의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접적석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도록 고구려의 적석총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렇게 높다란 장군총이 단독으로 서 있는 거대한 적석총, 이 대표적인 고구려의 적석총인데요. 그에 비해서 그 옆에 산성화 고분군에는 저런 작은 적석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석총은 크게 장군총과 같은 연접 적석총, 그리고 산성화 고분군에서 볼 수 있는 장군총과 같은 단독 적석총과 산성화 고분군에서 볼 수 있는 연접 적석총으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석촌동 고분군에도 3호분과 같은 단독 적석총과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연접 적석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저희가 발굴을 한 그 유구의 공중에서 본 3D 스캔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네모난 작은 적석묘들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대규모 연접 적석총이 있고, 그리고 그 연접 적석총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토강 목관묘와 주거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접 적석총은 연접되어 있는 적석총 안에 각각의 작은 단위 적석묘들이 분포하고, 그리고 그 적석묘를 서로 연접시켜주는 연접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붙어 있는 매장을해부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화장뼈들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석총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그 맨 먼저 만들어진 적석총의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가로놓인 묘역의 경계시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적석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접 적석총 안에서 이 북쪽 구간에서는 13기의 적석묘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크게 내부까지 완전히 돌로 채워져 있는 적석묘, 그리고 내부가 흙으로 채워진 적석묘,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1987년도에도 이런 식의 연접 적석총으로서 1호분이 확인된 바 있는데, 흙으로 된 적석묘는 백제식, 돌로 구축된 적석묘는 고구려식, 이렇게 불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이렇게 돌로만 쌓인 순수 적석묘와 내부가 흙으로 성토된 성토식 적석묘가 서로 연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성토식 적석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은 돌로 구축되어 있지만 내부는 점토로 치밀하게 성토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단의 단면을 보면 기단 석축의 하부도 성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석축이 쌓이면서 그 전면에도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단 앞에 돌을 기대 놓고 그 위를 성토해서 또 다른 적석묘를 연접해가는 그런 방식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적석묘가 내부가 약간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거는 내부가
역시 외곽처럼 방형을 띠고 있는 또 하나의 적성묘입니다. 역시 내부가 성토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을 절개해 본 결과 아주 치밀하게 흙을 다져 쌓은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부에 잔자갈을 깔아서 성토를 시작하였고 점토를 단단히 다지면서 바닥에 불을 피워서 점토의 밀도를 높인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적석부와 성토부 사이를 조사해 본 결과 성토와 적석이 동시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8호 적성묘입니다. 방금 보신 적성묘가 석축 안쪽에 넓은 적석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8호 적성묘는 적석부를 갖고 있지 않고 기단과 내부 성토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0년대 초에 나무를 이식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적석묘 상부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도 목도하게 됐는데요. 서쪽에 많이 훼손된 부분의 기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가 한 점 매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성묘를 구축하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지진 의례 때 매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단 하부에서 이와 같은 토기들이 노출되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이 토기는 복원을 해본 결과 거의 완형으로 복원이 되고 또 다른 토기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매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기단 하부에 그런 지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성격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검토 결과 하부에 이 적성묘 이전에 목관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내년 봄에 다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적성묘는 하나의 적성묘 기단에 바로 잇대어서 점토를 높게 성토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적성묘들이 점토 성토부가 적성묘의 중간에 있었다면 이 적성묘는 다른 적성묘의 기단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토부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하부를 보시면 원래 기반토까지 모든 흙을 삭토해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기초부를 조성하고 성토를 해오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매장의뢰부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요 적성묘의 동편에 딸려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유물은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됐는데 저 단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와와 토기들이 있었고 하얀색의 뼈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분석 결과 모두 화장된 사람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1호 매장의뢰부에는 이렇게 많은 토기가 대부분 완형으로 복원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금 귀걸이라든가 금 달개 장식 그리고 유리구슬, 금방 유리구슬과 같은 고급 장신구류 그 다음에 많은 기와들이 수막새를 포함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와들은 강한 화염에 노출이 돼서 저렇게 뒤틀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매장의뢰부가 조성되기 이전에 적성묘를 만들기 위한 성토층에서 고배가 한 점 출토가 되었는데 이 고배는 영남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야에서 만들어진 토기로 백제와 가야의 교류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호 매장의뢰부입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많은 유물들이 복원이 되고 있고 역시 많은 화장뼈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적석 부위에 많은 화장뼈와 그리고 많은 유물들, 장신구들을 같이 매장을 하고 그 위를 깨끗한 점토로 다시 덮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확인된 화장뼈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 여러 명의 사람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화장뼈들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백제 왕실의 매장 의뢰 장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나온 화장뼈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루로 부스러지는 현상, 그리고 뒤틀려 있고 균열이 많이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고온에 화염에 노출이 돼서 아주 잘 화장이 된 그런 양상으로 밝혀졌고, 또한 화장 후에 아주 뼈들을 잘게 분골한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와들은 저렇게 지붕의 형상을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불에 뒤틀린 기와와 또 약간 화염의 영향을 받은 유리구슬들, 이런 것은 어떤 그 장래의 현장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비슷한 상황이 원주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적성묘의 기단 밖에는 이와 같이 목관묘가 조형이 됐습니다. 적성묘와 동시에 만들어졌거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며 토기와 칠기들이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석총의 기단 하부에서 적석총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목관묘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토기가 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석촌동 고분군의 경관이 변해가는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자료로 연구의 가치가 높습니다. 북쪽 경계 부분 하부에는 소형의 주거지도 있었습니다. 화재로 폐기가 됐지만 이 용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면밀하게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남쪽에 1호분 주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북쪽의 적성묘와 축이 일치하는 다른 적성묘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보시면 1호분까지 계속 적성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적성묘의 일부를 절개해 본 결과 이와 같이 석축과 함께 성토를 해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재질의 흙을 성토하면서 적성묘의 기초의 견고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적성묘들을 확장해서 복원되어 있는 그 1호분과 A호 적석총 하부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복원되어 있는 1호분과 A호 적석총은 원래 적석총과 약간 유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호분의 남쪽에서는 여전히 다른 석축 기단과 성토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이 적성묘가 1호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남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동쪽과 서쪽의 트렌치 조사에서도 역시 성토층과 석축이 확인되고 있어서 1호분 주변으로도 계속 연접적 석총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1호분은 이와 같이 남분과 북분 두 개의 연접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에서 대규모 연접 적석총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복원되어 있는 5호분은 과거의 발굴 사진을 볼 때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원되어 있는 2호분은 과거의 발굴에서 내부가 높은 분고로 성토되고 바닥에 저와 같은 기초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사를 통해서 2호분 주변에서 알 수 없었던 성토와 적석의 구조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은 석촌동 발굴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석촌동 고분군의 구조, 그리고 경관의 문제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 조사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석촌동 발굴 조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윤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해 새롭게 발굴조사된 유구 내용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는 지난 1987년 마지막 발굴조사 이후 백제 한성 융성기의 무덤으로 알려진 3호분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무덤이 복원 정비되어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 발굴조사한 1호분 북쪽 구역에서는
13개의 적성묘와 3개의 매장의뢰부가 연접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연접 적석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1호분 북쪽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작년까지 진행하여 대부분 완료되었고, 올해는 기존 발굴조사 구역의 8호 적성묘에 대한 추가 조사와 A호 적석총 및 1호분 주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발굴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호 적성묘는 기존의 교란구덩이를 활용한 피트 조사를 통해 기반토에서 현재의 높이까지의 축적 과정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적성묘의 동쪽과 남쪽은 먼저 조성된 적성묘와 연접부에 접해 있고, 북쪽과 서쪽은 평면 형태 네모난 모양으로 깬돌을 돌리고 내부에는 점토를 채워 완성했습니다. 조사 결과 본격적인 성토에 앞서 기반토를 동쪽 방향으로 굴착하고 그 내부에 선별된 점토를 번갈아 다져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토 중간에는 깬돌 자갈을 깔아서 견고한 적성묘의 기초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재 잔존한 채상부에는 점토 성토 공정 사이에 일정한 크기의 깬돌을 올려놓은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점토 성토부에서는 앞서 피트 내부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물 폐기층과 목탄층이 조사되었습니다. 유물 폐기층에서는 외반구연호 파편, 신발형 토기 파편, 중국 청자 파편과 철못, 꺽쇠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목탄층에서는 불에 의해 그을린 흔적과 탄화물 토기 파편, 대롱옥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8호 적성묘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석축 하부에서는 지진구로 볼 수 있는 외반구연호 여러 점이 조사된 바 있는데, 추가 확장 조사 과정에서도 목이 길고 주름이 있는 호가 발견되어 백제 상장 의뢰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1호분 주변에 대한 확장 발굴 조사에서는 모두 15개에 달하는 적성묘와 연접 공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A호 적석총과 1호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접 적석총의 전체 범위는 1호분 및 A호 적석총을 포함하여 남북 길이 100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호분 북쪽 부분입니다. 새로 발견된 적성묘의 기초로 생각되는 적성면에 1호분의 1단석이 맞닿은 상태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1호분의 서쪽에 위치한 6번 트렌치입니다. 6번 트렌치 상면에서는 작년도에 적석된 양상과 적성묘의 기초로 생각되는 성토층이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는 6번 트렌치와 1호분 사이에 추가적으로 탐석 구덩이를 설치하여서 1호분과 기존에 확인한 적성묘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1호분의 1단석은 복원정비 과정에서 쌓인 토양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성묘와 관계 있는 성토층은 그 하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호분의 남쪽에 위치한 7번 트렌치입니다. 7번 트렌치에서는 네모난 모양으로 적석된 적석묘의 모서리 부분과 성토층이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1호분과 7번 트렌치 사이에 별도의 탐색 구덩이를 설치하여 그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확인된 적성묘에서 적석부가 1호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적성묘의 끝부분은 1호분과 맞닿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적성묘 상면을 덮고 있는 성토층이 1호분 밑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호 적석총의 동쪽에 위치한 11번 트렌치입니다. 11번 트렌치 내부에서는 열상으로 진행하는 석축열이 있는 백제층이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A호 적석총과 11번 트렌치 사이에 별도의 탐석 구덩이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A호 적석총은 쓰레기 매립층 위에 복원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호분과 A호 적석총 주변을 확장 조사하던 중 A호 적석총 남서쪽 외곽에서 표면에 7개 정도의 패인 흔적이 있는 판석 1매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판석의 용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확인된 22호 적성묘입니다. 현 지표 아래의 생활 쓰레기층을 제거하자 일정한 공간에서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경계에 붙여서 PT를 설치하여 점토층에 대한 하강 조사 및 층위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반토의 동쪽을 깊게 굴착하고 낮은 부분부터 선별된 점토를 번갈아 가며 얇게 다져 넣어서 적성묘에 기저부를 성토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토를 깊게 굴착한 후 성토하는 양상은 앞서 조사된 3호 적성묘와 7호 매장 의뢰부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8호 적성묘는 1호분과 A호 적성총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네모 형태로 깬돌을 돌리고 내부에는 점토를 채웠는데 선별된 점토를 번갈아 다져 넣기 전에 하부에 깬돌 자갈을 얇게 깔아서 하부에서부터 견고하게 적성묘의 기초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 결과 적성묘와 매장 의뢰부에서는 외반구연호, 직구호, 평저호 등의 호류와 신발형토기, 삼조끼, 완, 그리고 중국제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들입니다. 특히 매장 의뢰부에서는 막새, 암키와 수키와 미상토 제품이 다량 수습되었는데 일부 유물에서는 사용되던 중 고온에 노출되어 뒤틀린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귀걸이, 유리구슬, 금방유리구슬, 중국 청자 등이 다수 출토되어 1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명백한 백제 왕실 묘역으로서의 석촌동 고분군의 높은 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성백제박물관은 올해 새롭게 확인된 적성묘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미처 조사되지 못한 적성묘와 유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장에서 진행한 유적 및 유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지금 한 5년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아주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1987년에 발굴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무려 35년 만에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요한 발굴입니다. 1987년 조사 때까지는 이 유적의 그 성격 규명을 위한 정밀한 발굴이라기보다는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의 발굴이었고 대단히 제한된 발굴이었습니다. 1987년 발굴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 주변이 이렇게 주택가가 들어서고 잘 정비가 됐습니다만 주택도 드문드문 있었고 이 고분군 위에도 상당히 많은 주택과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그 자리들을 피해가면서 발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의 발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고분들이 복원이 되고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옆길이 오봉산 길입니다. 오봉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명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5기 고분이 중심이 되었을 걸로 추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고분들이 확인이 돼서 큰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백제척이라는 말 자체는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그런 유서 깊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주 평야에 갔을 때 거대한 신라 고분 그런 경관이 없으면 신라가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서울에 와서 한성백제의 중요한 백제의 어떤 그 도성이었다는 그런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을 둘러보면 그저 아파트 사이에 혹은 집자리들 사이에 현대인들 집 사이에 몇 기의 돌로 만든 고분 정도가 남아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처럼 석촌동 일대 발굴을 한 5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돌로 된 이런 묻은 군들이 확인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돌로 된 이전에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선 단계의 무덤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으로 본다면 백제가 건국할 무렵 뭐 개인적으로는 3세기 혹은 뭐 4세기 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시점부터 지속된 고분군이었다 해서 백제의 한성시기 백제의 왕릉군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석촌동 일대에 남아있는 이것으로 해서 백제의 말하자면 옛 도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은 셈입니다. 이번 발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백제의 고분군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고분군 속에는 왕릉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러 계층의 무덤들이 있다는 점, 이런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7년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몇 개의 고분이 정비가 되어 있지만, 당시 조사의 한계로 인해서 내부 구조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미 정비 복원이 끝난 고분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백제 초기 건국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내부 발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제의 연차적인 발굴을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지금 발굴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고분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이 하나하나 좀 밝혀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서울 송파구 석촌동 고분군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고분군이 70년대에도 석촌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돌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돌이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상에 흔적을 남긴 무덤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를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거의 300기에 가까운 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하지만 지상에 보이는 것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모두가 파괴되었다고 좀 섣불리 예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백제박물관의 발굴 결과 이렇게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백제 초기 고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발굴 조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백제 초기 역사 고고학을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대거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확실히 사람 마음속도 모르지만 이 땅 속의 상황은 정말 10cm, 20cm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촌동 고분군의 이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백제 초기의 지배 집단, 왕실이 막연하게 고구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고구려의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과 연결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변의 경관은 사실은 이 고분공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변이 이렇게 도시화된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을지 혹시 회의를 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네스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산을 시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까지 발굴하고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 자체에 가산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고분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재가 돼 있고 등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적석청 유적도 고구려에서는 이미 중국의 환인 지방 지역이 묶여서 등재가 되었고 북한의 평양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고분군은 2군데,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도 이미 되었죠. 그 다음에 신라의 대릉원 지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야 고분군이 등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 한성기 백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백제 왕과 귀족들의 집단 묘지인 석촌동 고분이 빠지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제 초기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부족하고 그 기록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고학적인 문화유산, 이런 발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존재했지만 이미 멸망해버린 국가와 그 문명의 이 산 증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오유 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석촌동 고분군은 인근의 풍납 토성 그리고 몽촌 토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현장 잘 보셨습니까? 예, 현장 설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굴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현장의 흙도 만지고 돌도 만지면서 그렇게 초대를 해드려야 맞는데 올해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만 저도 처음 하는 온라인 현장 설명이라 굉장히 어색합니다. 실외에서 맑은 바람을 쐬면서 진행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숨도 차고 자꾸 말도 더듬고 땀도 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하면서 빨리 더 건강한 사회를 맞게 되면 내년에는 꼭 다시 현장에서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저희가 아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 저희 유튜브에 실시간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같이 나누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백제시대 기와는 조선시대 기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특이하게도 기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와라고 하면 보통 건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처럼 왕궁이나 중요한 건물이 있었던 곳, 이런 곳에서 기와가 많이 나온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석촌동 고분에 왜 저렇게 많은 기와가 묻혀 있나? 그거는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화장된 사람 뼈들이 있고 귀중한 장신구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사를 지내는 어떤 상황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제사의식, 장례의식을 치르는 어떤 시설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제 기와는 우리가 풍납토성에서 특히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조선시대 기와, 저 경복궁 가서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건물에 많은 기와들이 올라가 있죠. 똑같은 기와지만 사실 이렇게 만져보고 들어보면 차이가 납니다. 백제 때는 조선시대 기와에 비해서 기와가 많이 얇은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기와는 한 장을 들어보면 팔이 아플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두껍고요. 근데 백제 기와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와랑 그런 곳에는 많은 모래나 작은 그 돌 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백제 기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모래를 섞어도 아주 가는 모래, 고운 모래가 약간 섞여 있고 굉장히 고운 점토로 만듭니다. 마치 토기처럼 굉장히 고운 점토로 만들어서 뭔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와를 만들 때 똑같은 크기로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무 틀이나 나무 통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흙을 감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백제 때는 그런 기와도 있지만 그런 나무 틀을 쓰지 않고 이렇게 찰흙 말아 올리듯이 그렇게 만든 기와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와들은 원래 중국 한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북쪽의 낙랑 지역에서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우리 삼국 중에서 백제에서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기와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백제도 웅진이나 사비성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한성기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와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기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백제 왕궁, 그다음에 저 중요한 건물들 이런 것이 있었다는 하나의 방증이면서 또 석촌동 고분군이 그 왕실 묘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볼까요? 출토된 기와의 성격은 어떤가요? 풍납동 토성내 출토 기와와 유사성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 아까 기와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좀 됐지만 고분에서 나오는 기와는 지금도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기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광개토왕릉으로 생각되는 태왕릉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기와들이 많이 있고요. 거대한 적석총들의 저 기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기와가 있을까? 아직 명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적석총 위에 제사를 지내는 어떤 건축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적석총의 기단에 기와를 쭉 깔고 휘치를 하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을 거다.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석촌동에서도 명확하게 그 원인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발굴 현장에서 나온 기와는 화장된 사람뼈가 있는 그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매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불에 타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화장되는 그런 장례 현장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납동 토성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유형의 서로 제작 기법이 다른 기와들이 다 있죠. 그리고 많은 막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촌동의 기와들을 정리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기와들 종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에서 나왔지만 풍납토성에서 있는 모든 기와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막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석촌동의 지금 기와는 풍납토성 기와들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설명의 자료집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아까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우리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설명의 자료집도 있고요. 발굴 조사가 끝나면 이 발굴 상황을 모두 기록한 발굴 조사 보고서도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에 오시면 그 고분군 울타리에 저희가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홍보 자료도 비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석촌동 고분군을 직접 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발굴 현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문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석촌동 고분군을 직접 가서 보시는 방법은 일단 석촌동을 간다, 그다음에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언제든지 발굴 현장에 오시고 싶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정이 허락하는 한은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장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네모난 적석총에서는 사람뼈가 나오지 않고 매장을 외부에서만 사람뼈가 나온다는 건 연접식 적석총, 이것을 곧 무덤으로 부를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네모난 적석부를 무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곳을 5년 동안 발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이제 적석묘라고 하는 그것이 수십 기가 연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혀 매장된 흔적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보면 저희가 발굴하는 이곳이 지금 복원되어 있는 2호분이나 3호분 또 4호분, 5호분 이런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1980년대 도면도 보여드렸는데 그곳에 굉장히 많은 집과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조선시대 건물지도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백제 적석총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훼손이 많이 됐었고요. 아마 이렇게 석촌동이 많이 파괴가 되고 훼손됐던 거는 아마 고구려의 이 한성 함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석촌동 고분군의 상부는 대부분 파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보통 발굴을 하면 백제층 위에 그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까지 이르는 이런 문화층이 계속 퇴적이 되곤 하는데 저희 석촌동에는 백제 이후의 문화층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조선시대 그 건물지와 현대 주거층 이외에는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의뢰부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적석묘 단위 그곳에 상부에 주요 매장의뢰부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막 오고 있습니다. 예, 석촌동 고분군의 무덤을 사비의 무덤과 비교한다면 비교를 해달라고요. 예, 백제 왕실의 무덤이 지금 아마 교과서를 보셔도 그렇게 우리는 배웠었는데 백제 한성기의 무덤은 적석총이고요. 그 다음에 웅진, 사비의 그 무덤들은 주로 돌방 무덤입니다. 아까 처음에 방이동 고분군에 돌방 무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제가 여기 한성에 있을 때 이곳에 왕실 무덤, 이건 석촌동의 적석총과 그 다음에 아까 흙을 싸서 돌을 덮은 그런 즙석 봉토분이라고 불렸던 지금 즙석 봉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성기에 다른 귀족 무덤부터 해서 그 돌방 무덤이 쓰이기 시작했고 이제 웅진 천도 이후에는 적석총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 다 돌방 무덤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는 마찬가지고 더 웅진기보다 더 돌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죠. 그런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정비가 잘 된 고분을 볼 때마다 느꼈던 건데 처음 고분을 만들었을 때부터 저렇게 열을 맞춰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원해 놓은 고분의 외관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이제 복원된 문화재를 볼 때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그 옛스러운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처음 고분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열을 맞춰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주셨는데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특히 왕실 무덤,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하는 이 연접된 적석묘 이걸 만들 때 아까 공중에서 찍은 사진하고 그 항공 스캔도를 보셨겠지만 좀 이렇게 못생긴 돌들, 깨진 돌들을 갖고 쌓지만 전체 기단열은 전부 모두 한 방향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지금 발굴 중인 연접 적석총의 기단은
전부 획일적으로 동쪽으로 약 8도 정도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제 때 이 그 거대한 적석중을 축조할 때도 연접을 해가면서 시차를 두고 만들지만 거의 축을 일치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석촌동에는 지금 크게는 복원되어 있는 3호분, 4호분, 2호분 이런 큰 고분을 볼 수 있는데 기단이 굉장히 정연하게 그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마 이제 과거에도 뭐 지금처럼 자로 된 듯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상부에 저런 그 적성묘를 쌓을 때는 어느 정도 열을 맞추고 기단도 곧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공법과 규칙은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조금 되는데요. 자, 지금 복원해 놓은 고분의 외관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건가요? 자, 4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설명 때 사진도 잠깐 나갔었는데 발굴하기 전에는 원래 그 흙이 덮여 있어서요. 무너지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돌무덤인지 몰랐답니다. 근데 발굴을 하면서 그 쌓인 흙을 이렇게 제거를 해보니까 아주 정연한 3단의 기단이 나왔죠. 그래서 4호분의 외관은 발굴 전에 원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4호분은 뭐 거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2호분이 많이 좀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외관을 좀 4호분과 비슷하게 복원을 한 것 같고요. 3호분도 많이 계위가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랫변의 기단 이것들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거의 그 이제 기단의 규모가 50m에 이르는 그런 정도의 기단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다만 상부가 파괴됐기 때문에 몇 단까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현재 이제 3단까지 하고 그 위에 이제 약간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제 답변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석촌동 현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항상 저희 홈페이지 또 접근하시고 또 저에게 또 유선 전화로 연락 주시고 현장에도 방문하시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따뜻하게 맞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입니다. 오늘 석촌동 고분군 영상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영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의를 다했다는 점만큼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 선생님들의 설명도 있었고요. 또 현장 책임자의 자세한 또 안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왕릉지구였다라고 지금 학계가 모두 공인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만큼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석촌동 고분군의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또 유적의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길이 또 가야 할 길이 아직은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술적으로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또 유물을 또 자세히 분석해서 그 유물을 의미까지 모두 또 시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일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크고 작은 학술회의 또 전문가 검토회의를 앞으로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이 주도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적 자체, 지금 발굴한 유구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보호할 것인가도 또 저희에게 맡겨진 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본부 안에 역사문화재과와 함께 저희 서울시에서는 한생백제박물관과 역사문화재과 또 송파구 또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 이 유적을 또 지금 발굴하고 있는 이제 발굴해 놓은 이 이제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께 공개하고 계속적으로 전시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지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물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주민들께서 불편한 것들을 굉장히 감내하시고 참아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 영역, 발굴 조사 영역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또 현장에 오셔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장 설명회를 위해서 외부에 자문해 주신 자문위원 세 분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송출을 해준 그 해움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2월 3일 12월 초에 몽촌 토성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또 영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석천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러 시민들께 또 학자들께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